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잠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을 왜 할까라고 할 때 이제 뭐 외로워서 아니면 불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에리 프롬은 사랑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존재 때문,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의 개체로 보면은 아기 때 엄마한테서 이렇게 붙어서 지내잖아요. 엄마의 이제 모유를 먹기도 하고 엄마에게 붙어서 모든 것을 안락하게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분리되는, 그러니까 나는 엄마랑 다른 존재야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엄청난 불안과 어떤 외로움과 심지어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합된 상태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류 유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유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처음에는 어떤 그 자연과 합일된 상태였다가 자연을 우리가 대상화하고 이용하는 존재가 되지만 자연과 분리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기독교적 사상에서 보면은 막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고 막 되게 부끄러워하더라 뭐 이러한 장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원래 자연과 일체되었었던, 일체감을 느꼈었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수치심이나 이런 게 없는데 자연과 분리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그 기독교적인 신화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서로를 나무로 인식하게 되고 이 나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어떤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와 또 그리고 프로이트의 사상을 약간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제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합된 상태, 그게 자연이든 아니면 엄마든,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로서는 엄마가 일 수 있고 인류 전체로서는 자연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결합된 상태를 다시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끈다. 어떤 우리가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어떤 그런 분리에 대한 분리의 상황에서 느끼는 실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합된 상태,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결합된 상태는 우리가 사실 다른 방식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막 쾌락이라든지 엑스터시 막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거는 여러 그 나라들의 어떤 부족에서도 발견이 되는 건데요. 어떤 광란의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디오니소스적인 우리가 그 신화에서 그래서 신화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어떤 환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결합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은 또 좋지 않기도 하고 또 축제 같은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면 막 집단적으로 군중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때 환호하고 이러는 것에서도 약간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어떤 결합된 느낌? 근데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통한 결합을 느끼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프롬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그럴듯한가요?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한데 이제 마약 같은 거는 쾌감이잖아요. 생물학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파티도 그런 쾌감의 종류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인간의 뭐 본능적인 속성이 자연과 유대감을 느낀다거나 엄마와 붙어있는 결합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이것들이 같은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잘못된 관계로서 공서적 관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사람들이 그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안정감과 결합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과의 결합이라든지 엄마와의 결합이라든지 그 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갈망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왜 그렇게, 사실 전 궁금하기도 한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러한 단어가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관계가 많아졌다기보다 그 단어를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 관계가 가스라이팅일 수 있구나 하면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단어가 되면서 약간 희화화하는, 그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그냥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이렇게 다들 쓰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젊었을 때 어떤 되게 유명한 수영선수였어요. 올림픽에 이제 나갈 정도로 되게 유명한 수영선수였는데, 그 수영선수의 코치가 이 수영선수에게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다 실패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세뇌를 시킨 거예요.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한 수영선수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뭐 여러 관계들 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코치에게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거의 심리적인 노예 상태인 거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결합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스라이팅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노예적인 이러한 뭐 상대방이 나를 조작한다든지 이러한 매니플레이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함께 있다는 그 안전감, 그것 때문에 계속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참 오늘날에 왜 이렇게 우리는 보면은 사실 자기계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 대한 것, 아니면 말을 서로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도 엄청 많고,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몇십 년 동안에 뭐 엄청 바뀌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관계라는 건 왜 이렇게 어렵나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상한 사람들 많았겠죠. 그리고 그때는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사회적인 의식이라 이런 것들이 더 떨어져 있었을 테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에리 프롬이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품처럼 나 자신을 가치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소외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인간적인, 그러니까 정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좀 총체적이고 그런 풍성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감각을 우리가 잃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를 점점 힘들게 한다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MBTI 같은 거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라벨을 붙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자기를 정체화하는 것에 점점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 어떤 MBTI 어떤 한 가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사실 되게 풍성하고 또한 계속 변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위험을 최대한 좀 적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나 자신은 또 빨리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보를 빨리 줘야 되고, 막 이러한 등등의, 그러니까 약간 상품 관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트 같은 데 가면 빨리 정보를 알아서 빨리 선택하고 아니고 할 수 있게, 그처럼 인간관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에게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랑 잘 맞을 사람이 아니라서 좀 멀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시간 낭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관계가 되게 상품과 상품의 교환과 마치 물건을 사고 하는 것 같은 관계가 점점 되다 보니까 더 빨리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니? 이런 것들이 빨리 교환되고 빨리 이것이 너랑 나랑 맞으면 하고 그리고 관계도 빨리 뭐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더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상처를 덜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과정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피하고 싶은 거죠.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들. 우리가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요. 에리 프롬은 사랑을 위해서는 4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 한번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또 프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가지는 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돌보아줄 수 있는 돌봄의 자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꽃을 키우거나 이런 걸 상상해봐도 금방 그 사랑의 자질이라는 걸 떠올리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물도 제때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시들시들하면 비료도 좀 줘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봄의 자질을 가져야 사랑을 이제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롬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책임감이에요. 근데 책임감은 여러분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해해 보면 response라는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ability라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의 그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누군가 무엇을 요청하거나 뭘 질문하거나 이럴 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멋지죠? 엄청 다른 단어 같은데 응답 능력과 책임감이 같다. 그러니까 책임감의 핵심적인 그 뜻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이가 엄마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가 고프다라고 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내가 응답해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요청하면은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고 아프다고 하면 그걸 또 해주고 뭐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해 주고 이러한 것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뭐 의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필요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까 케어와 더불어 이런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2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는 지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 사람의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본인도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려는 노력.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지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존경이에요. 근데 존경은 우리가 뭐 리스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이렇게 막 숭상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존경의 사실 어원은 쭉 그 사람을 지켜보다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는 거, 이것이 사랑의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웃으세요, 성희쌤? 공감이 참 되면서도 그게 오랫동안 유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존경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줄어들어 무뎌져서 끝나게 됐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좀 시시해지거나 아니면 시들시들해지거나
뭐 식어가거나 다 시오자로 시작하네요. 시시해지거나 시들하거나 식어가거나. 라임처럼. 근데 그러한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덜 경험하게 될까요? 뭔가 그 좋은 관계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만 막 어떤 존경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한 지식을 막 쌓고 보살펴 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어갈 때쯤에 오히려 저는 더 그걸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 관계를 지켜내겠다는 어떤 책임감으로 좀, 네. 그래서 지켜졌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좋아져서 네. 네, 근데 뭐 이제 지금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그랬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관계라고 스스로 판단이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프롬은 두 가지의 어떤 우리의 노력할 지점, 어떤 훈련해야 될 지점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맞고,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선택이나 행동에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상대방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보면 연애하다가 후반부 가면 나는 다 옳은데 쟤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쯤 되면. 굉장히 나의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신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지어 그건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내가 정말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지금은 좀 내가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 친구가 앞으로 더 훌륭한 혹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 친구는 그렇게 신뢰를 갖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맞아요. 그 신뢰가 깨지면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헤어지게 될 때 안 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쟤는 안 돼. 뭐 아니면 보통은 쟤는 안 돼 이렇게 헤어지죠. 나는 안 돼 이렇게 헤어지는. 거기에는 이제 객관성의 결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에리 프롬은 한편으로 이제 그 자기 도취 이런 것들을 없애고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 많은 연애를 하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참 많은 것들을 내가 노력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데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상대방도 제 인격체로서 이렇게 존중을 하려고 또 많은 성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화번호라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소기세요 지금. 연락 연애하고 주세요. 있지 않다고. 부인 중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가지고 함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지난번 시간보다 조금 어찌 보면 좀 심오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또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